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서민의 뉴스 서민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아침이죠. 비가 오는 아침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침에 비가 와서 출근길이 조금 많이 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대중교통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도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교통비 아끼려고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밀리고 이제 출퇴근길이 혼잡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3들 등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3들 대학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협심해서 고3들 대학교 보냅시다. 조금만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오늘 그 뉴스 한 가지 받아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5.18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슈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발신인데요. 광주에 속값 받으러 갔다가 시신이 된 남편, 최정희 씨의 편지라고 돼 있네요. 어제 기념식 하면서 이분이 기념식에서 낭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 편지 내용은 뭐 길겠지만 여기 요약해서 잠깐 올려놓은 게 있네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남편. 당신이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당신을 찾아 헤맨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남편을 만났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우리 만나는 날까지 부디 편히 쉬어요. 라고 이렇게 요점으로 요약해가지고 올려놨네요. 이제 이게 그 내용 인적은 그 사건 내용이 그최 씨의 남편 고 임은택 씨는 80년 5월 21일 광주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으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당해 숨졌다. 당시 임 씨는 동네 이웃 3명과 함께 소 판매 대금 받으러 광주로 갔다. 귀가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교도소를 습격하는 폭도로 몰리면서 또다시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최 씨는 5.18 당시 소장사를 하던 당신이 광주로 수금을 하러 간다기에 저녁밥을 안 치고 있던 참이었는데 밥도 안 먹고 나갔었지요. 라고. 그렇게 당신을 밥이 다 되고 그 밥이 식을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안 간 데 없이 당신을 찾아 헤맨 지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지금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뭐 특별하게 저거 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곤봉을 저렇게. 참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군인들이 흥분해서 그랬을 겁니다. 흥분해서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기에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피해자가 나오는 게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목숨 걸고 사진 찍은 것 것들입니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조금만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보면 남의 얘기죠. 뭐 우리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전두환 시절에 데모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데모하러 갔다가 남대문 시장으로 도망가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면 그 시장 하시는 분들이 숨겨주고 그랬어요.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받고 그랬었죠. 이게 자기네들 신군부 반대하면 그냥 가차없이 저기에요. 그냥 저거로 그냥 간주해버리니까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해서 직접 당하지 않은 분들이라 해서 그냥 나 아닌 걸로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같이 안타까워 하시고, 역사로 남지만 이 역사가 미해결이 아닌 해결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작에 지금 벌써 30년이 돼가는데, 이 30년이 넘었고 4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 가지고 이제 역사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미해결이 돼서 계속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마무리 도장이 땅 찍혀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 아픈 거 많지만 정말 이거는 아픈 이야기죠. 이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국민을 지켜줘야죠. 왜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겠죠. 이거는 적으로 지킨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국민을 학살을 한 겁니다. 학살을. 어쩌다 몇 명을 뭐 이렇게 충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충격으로 이래 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악의적인 사건이에요. 악의적인 사건. 군부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게 잘못했다, 국민한테 엎드려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가, 그러면 일개 회사라고 이야기하면 대표가 사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군부 대표가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이면 대표로 사죄를 해야 되죠.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군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난 발포 명령 안 했어. 근데 발포를 했잖아요. 헬기 발포를 하고 군인들이 총을 쏴서 많이 죽고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때리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군 최고 권력자 대통령 아닙니까? 하루빨리 이제 전두환 씨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피해자들은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서 5.18 해결하고 역사 속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고 코로나부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시면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